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정말 하늘을 봐도 그렇고 뭔가 좀 봄에겐 색다른 내음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바쁜 일상 속에 봄이라는 계절은 우리에게 틈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자, 이 틈이 뭘까요? 아주 폭신폭신한 케이크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해주는 포근한 온도의 바람. 그것도 역시 틈이 될 수 있겠고, 바삐 걸어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해주는 흐드러지게 펴있는 벚꽃도 역시 그런 틈이 될 수 있겠죠. 와, 말씀드리다 보니까 우리 조소연 작가가 오프닝 원고를 심야 라디오 DJ에게 바치는 헌사로 쓰셨네요. 아주 말랑말랑해요. 예, 주말에 시를 읽은 것 같아요. 자, 이 틈 속에서 모름지기 여러분, 우리 모두 누려야 될 행복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실 이분은요, 바쁜 일상의 이 패턴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아주 행복한 틈이 생겨 더할 나위 없다는 미녀 개그우먼 김경아 씨를 모시고 그녀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봄에 태어난 봄 같은 여인. 개그 콘서트에서 뛰어난 외모와 넘치는 기로 많은 사랑을 받은 개그우먼 김경아. 최근 개그우먼 정경미와 함께 투맘쇼 공연을 통해 주부들의 손수건이 되어주고 있다. 기도하는 친구를 통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녀는 자신의 삶에 늘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젠 가정이라는 선교지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게 알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평생 살고 싶다는 개그우먼 김경아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무거워가지고. 선생님. 부장실 강 선생님, 정 선생님 나와야 되는데 제가 예쁘게 생겼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기 또 내가 어렸을 때 좀 웃기지 않았어?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오그러그래요. 그 눈은 한 번만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은 보고 싶지 않아요. 나를 이대로 놔두지는 않을 거라는, 나를 언젠가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든든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제가 이제 김경아 씨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가 있음에도 우리가 초면이잖아요, 실제로. 네. 많은 분들이 연예인들은 다 만나고 사는 줄 아는데 평생을 못 보고 못 만나는 연예인들도 있어요. 실제로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이신데 오늘 처음 인사를 드려요. 존경식이나. 정말입니다. 저희 후배들의 롤모델입니다. 대모님이십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래되면 거의 이제 호감이 존경으로 갑니다. 네, 존경. 오래 묵어가지고. 선생님. 이제 분장실 강 선생님, 정 선생님 나야 되는 건가, 오랜만에. 네. 근데 진짜 깜짝 놀랐던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나 안 했나라고 제가 착각을 했던 이유가 몸매였어요. 이게 지금 애 둘 낳은 여자의 몸이 저러면 안 되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홀이 이만해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지퍼 속에 다 감춰놨고요. 무슨 네. 옷을 입은 거예요, 도대체? 이 옷은 어디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개미허리가 연출이 되는 허리라. 아닙니다. 아니, 옷이라.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다른 아이 키우신 어머님들께서 나는 어쩌라고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쉴 틈이 없어요. 물론 그럴 수도 네. 있어요. 이제 애가 둘이고 가장 손이 가는 7살, 3살이라 네.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체질이에요, 체질. 그런 거지. 이제 밤에 먹는 거를 싫어해요. 예. 밤에 식욕이 땡기지 않아요? 이런 얘기 하는 시간인가요, 오늘? 일단 궁금한 것부터 좀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그래야지 좀 홀리한 마음이 스며들지 이렇게 부대끼는 외모로는 우리하고 다가와서 얘기할 수 없어요. 좀 소화가 안 되는 지금 시간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아이들을 재우면서 같이 이제 골아떨어지는 잠이 와서 패턴을 먹을 시간도 없다. 그건 이해가 가네요. 그런 삶을 반복하고 또 이제 완전한 워킹맘은 아니지만 네. 또 일을 또 끊임없이 주셔서 네. 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탄탄한 몸매는 사실 가꿀 시간은 없어요. 운동을 못 하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니까. 네, 근데 살이 찔 시간도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찔 시간은 네. 허락 안 하는 체질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체질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예, 그 DNA로 마무리를 하면서 김경아 씨는 사실 제가 이제 힐링 토크 회복을 통해서든 어디서든 처음 뵀지만 그녀의 남편은 사실 한번 구면이 있고 기념 네. 촬영도 함께하고 회복을 통해서 1시간 동안 또 두터운 정을 쌓은 사이입니다. 그렇죠. 권재관 씨 첫눈에 반했어요? 아니요. 예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집안일이랑 또 매치가 되진 않더라고요. 당신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항상 다
최선을 다해 해줄 거고 방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보다도 항상 가정을 먼저 생각하는 당신의 마음 너무나 고맙고 사랑해요. 자, 우리 경아 씨가 사실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는요. 네. 제가 익히 전에 들었어요. 사실 우리 경아 씨에게 이렇게 전도를 네. 받았다. 네. 전도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다. 이런 분들의 간증도 네, 개그우먼들이 간간히 나오시면 네, 네, 꼭 네. 경아 씨 이름을 거론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부러웠어요. 저를 모태신앙으로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잖아요. 네. 모태신앙이니? 이렇게. 근데 사실은 2006년도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이제 10년 된 알고 보면 새신자에 다름없거든요. 우리 모두 새신자예요, 상태로는. 근데 어머님도 불교셨다가 네, 이제 네.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이제 네, 크리스찬이 네. 되셨다고. 네. 자, 점점 흥미가 느껴지시죠? 그녀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원고를 읽으면서 어쩜 이렇게 색깔 다르고 디자인 다른데 똑같은 줄기로 역사를 하실까. 그 감동의 이 뿌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멋진 말씀을 하십니까? 예. 오늘 하나님 단어를 많이 주시네요. 오늘 기름 부으심에 넘침이 있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날이 싶습니다. 있죠. 네. 자, 요즘 우리 경아 씨가 또, 뭐 제2의 전성기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좀 오글거리는 부분이 있는데 주부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는 손수건이 되어서 활약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 궁금해요. 이게 작가가 이렇게 티저를 깔아놓으면 뭔가 있거든요. 뭐예요? 제가 요즘 가장 공을 들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투맘쇼라는 이제 동료 개그우먼인 정경미 씨와 제가 공연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제목에서도 네. 느껴지시겠지만 투맘, 두 엄마들이 하는 공연인데 엄마들을 위한 공연입니다. 오로지. 근데 사실은 엄마들을 위한 공연이 없거든요. 사실 이렇게 뭐 네. 여러 가지 층이 있겠지만 육아와 출산 이러고 있는 이제 엄마의 삶을 시작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타겟은 사실 없어요. 두루뭉술하게 열려 있죠. 이제 애들 그렇죠. 쇼가 엄마 쇼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엄마가 되기 전에는 대극장 뮤지컬도 뭐 내 마음대로 보고 내가 예매해서 보고 그렇죠. 그렇게 내 문화생활을 마음껏 영유하던 나름 내 삶을 누리던 여자였는데 엄마가 되니까 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맡겨놓고 밤 8시에 하는 공연을 어떻게 못 보죠. 보겠어요. 잘 못 보죠. 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정말 아동극 을 보면서 인형 탈승, 번개 파워 쏘고. 내 취향 아닌데 네. 번개 파워 쏘고. 그런 걸 이제 막 예매를 하면서 보면서 되게 그런 갈증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고민을 우리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엄마들도 지금 그 안에, 내 안에 욕구가 있을 것이다. 내 시간을 갖고 싶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누려보자라는 생각에서 오전 11시에 하는 공연을 만들었어요. 오전 11시가 유일하게 엄마들이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유치원 보내놓고 티타임 할 수 있는 유일한 내 개인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하는 공연을 만들어서 엄마들을 좀 모셔보자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엄청나서 그렇죠. 저는 11시에 엄마들을 네. 위한 쇼라. 네.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네. 필요한 쇼인 것 같아요. 네.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엄마들의 공감대를 꽁트로 풀었어요. 재밌겠다. 네, 이제 개그쇼에서 하는 그 꽁트식으로도 풀고 네. 그래서 엄마들 실제로 무대에 올려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는데 굉장히 많이 우세요. 네, 저희가 맺혀 있는 게 많은 거지. 우르시라고 만든 코너는 1분도 없는데 그냥 톡 건드리면 그게 되게 지금 내 삶이 행복한데도 눈물이 나는 그 포인트가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네. 엄마 아빠 용돈을 타 쓰든 내가 벌어서 쓰든 내가 편한 사람한테 이렇게 생활비 얘기를 하는 거랑 네. 남편한테 생활비 얘기하는 거 되게 다르다. 어려워요. 아니 맞벌이를 하는데도 그렇게 위축이 된다. 옷 하나 사는데도 있던 거야, 리폼한 거야, 뭐 이렇게 있던 돼. 거야. 있던 거야. 3년 전부터 내 방에 있던 이던 거야. 거야. 네. 친정에서 갖고 온 거야, 옛날 입었던 거. 뭐 이렇게 왜 그러고 살아야 되는지. 구구절절 하게 돼.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도. 네. 그냥 달라진 환경에 대한 외로움과 고독이 있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1시간도 1분도 나 혼자 있는 시간은 없거든요. 아이가 있으면. 네. 근데도 외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이를 두고 내가 어제 그랬잖아 이러면서 내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24시간 중에 사실 1분도 없거든요. 근데 오셔서 그런 얘기를 툭 터놨을 때 엄마들이 갑자기 힐링되는 그렇죠. 확 내려놓는 그 시간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선교 사역자들이잖아요. 네. 각각의 네. 현장에서 일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바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무겁고 뭔가 심판자로서의 면모만 있는 게 아니야. 너의 일상을 위로해주는 분이야라고 소개하는 도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한테 맞아요. 깔깔이 DNA를 주셨을 때 이렇게 쓰시라고. 지금 이것도 선교 사역의 일환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그냥 우리 엄마들 같이 모여서 얘기해보자라는 그냥 저를 위한 공연이었는데 그렇죠. 점점 좀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되게 많이 이 시간 외로워하고 있을 엄마들에게 맞아. 우리가 웃음을 주자. 안 되겠어. 돌싱쇼를 하나 만들어야겠어. 이 땅에 돌싱이 됩니다. 많거든. 됩니다. 네. 네. 대극장까지는 안 그래도 소극장 몇 개 채울 수 있지 않을까. 되죠. 네. 돌싱쇼를 기획해야겠어. 위로해줘야지. 저는 지금 아직은 못하는데 어떡하죠? 아직은이라뇨. 문을 닫아야지 지금 이 사람아. 그거 열어놓으면 어떡해. 저는 엄마들을 위한 것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럼요. 네. 근데 이제 그 공연마다 에피소드가 있고 그 스토리가 또 채워질 텐데 가장 좀 감동받았다거나 좀 의외의 인상을 받았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공연에? 저희는 매회 공연이 다 그 기억에 남는데요. 네네. 저희가 엄마들을 두 분 이제 모셔도 놓고 저희가 먼저 얘기를 해요. 나는 이렇게 살잖아. 이렇게 얘기를 다 좀 풀어놓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어떤데 하면은 전요. 뭐 우세요. 우시고 왜 울어 하면은 객석을 보면 다 우세요. 정말. 아직 얘기를 힘들어. 털어놓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그러면 힘들면. 이제 정경민 씨랑 저는 같이 울어요. 그럼 저희 이제 공연 중에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한 배우가 하나 있거든요. 걔만 못 울어요. 뭘 알아야 울지. 왜 울어? 왜 울어? 걔는 이제 사고가 난 줄 알고 굉장히 그런 사람도 당황해요. 있어야 돼. 근데 저희는 왜 그러는데? 그러면서 저희는 친정 엄마가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울고 제가 워킹맘인데요 하면서 또 울고. 맞아.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그냥 한번 흠씬 울어요 그냥. 맞아요. 그렇게 우는 것만으로도 개운해지고 뭔가 좀 이제 살 것 같다. 그렇게 살게 해줘요. 후련함? 맞아. 네, 근데 매 공연마다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온 객석이 그냥 다 눈물바다가 되는 처녀인 한 명만 못 우는. 그런 못 우는 사람도 하나 있어야 된다. 네. 그래야지 또 균형을 잡아요. 그게 또 재밌고. 구성이 좋네요. 자, 미혼 여성을 비롯해서 전 연령대의 주부를 포괄적으로 품는 그런 네. 공연. 계속 지금 이제 입소문 나서 잘 달리고 계시는데, 김경아 씨에 대해서 또, 저 친구 어디서 많이 봤는데 싶은 우리 어머님들을 위해서 네. 좀 소개를 더 해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 KBS 21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서 개그 콘서트에서 코너 너무 좋아로 이름을 알렸죠. 그때 진짜 이게 약간은 여성들끼리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보여야죠. 그런데 너무 맛깔스럽게 잘해줬어요. 그래서 여성 팬도 많았어요. 그리고 로열 패밀리 기억나요? 나쁜 남자. 여기서 또 포텐이 터지죠. 분장실 강 선생님. 야, 제가 예쁘게 생겼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분장들을 정말 극악무도한 분장들을 해내죠.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그리고 풀하우스 등에 출연하면서 인기를 끌었죠. 풀하우스에서도 상황별 연기가 진짜 맛깔났어요. 왜냐면 이 정도 생기면 연기가 건조하거든요. 네, 얼굴 믿고 건조하게 뽑아내는데 굉장히 우려내는 연기를 해내는데 쟤는 도대체 속에 뭐가 있어 저러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세상에. 그 외에도 개그사냥, 폭소클럽2, 개그스타 등에 출연해서 활발한 활동을 해온 우리 김경아 씨가 2008년에 드디어 KBS 연예대상 코미디붐 여자 신인상을 수상합니다. 그렇죠. 그 수상을 하기까지의 이 노력과 또 하나님의 개입하심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일단은 전공이 굉장히 특별해요. 방송 극작과예요. 네,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글 쓰는 걸 좋아해서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재밌다는 얘기도 들었었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개그맨이 되는 건 아니니까 예. 저는 이제 작가가 맞겠다 싶어서 시트콤 작가가 되고 싶어서 방송 네. 극작가를 진학을 했는데 네. 시트콤 작가가 생각보다 그런 이렇게 입문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네. 실제로 작가 생활을 하긴 했는데 이제 교양 쪽, 시사 쪽 일을 했었어요, 작가로? 네. 신선하네. 근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디 무슨 프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담 연수. 프로 있잖아요. 어르신들 나와서 북한 문제 얘기하고 백분 토론 이런 거? 네, 그런 식의. 이제 뭐 미국과 한미 동맹 그런 걸 이제 시트콤 극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한미 동맹과 이제 북핵 문제를 논하고 있고. 힘들더라고요. 20대 초반에. 네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집에서만 이제 습작을 했죠. 언젠가 내가 기회가 있겠다 하는데 네. 점점 제가 연기를 해보고 싶은 배역들이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내가 쓴 대본이지만 네.
이거 남은 주기 아까운 역할들. 연기에 욕심이 생기는. 내가 해보면 진짜 재밌겠다. 왜냐면 나만큼 이 글을 살릴 수 있는 건 없거든. 주로 이제 뭐 네. 반지 앞방에서 라면 끓여 먹는 뭐 자취생 역할 이런 거. 네. 이거 내가 되게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까. 네. 근데 혹시 내가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야? 나 혹시 글 쓰는 사람이 아니라 연기하고 싶은 사람 되고 싶은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을 점점 하게 되더라고요. 아, 글을 이제 몸으로 표현하고 싶어졌고. 네. 근데 그때 나이가 이제 25살이었는데 지금 25살은 저희 생각하기에 너무 어리고. 그쵸, 뭐든 시작해도 되는. 그럼요. 그런 네. 나이인데 제가 25살 때는 인생에 꼭 반은 산 것 아, 같더라고요. 왠지. 맞아. 그래서 내가 지금 진로를 결정하지 않으면 나는 좀 패배자가 될 것 같은 네, 생각에 맞아요. 나 지금 결정하자. 이 길이 아니면 나 돌아서야 된다. 그런 생각에 갑자기 또 내가 어렸을 때 좀 웃기지 않았어? 아, 이런 기억이. 그게 내가 역주를 꺼내들더라고요. 대화를 많이 하시네. 그 웃기지 않았어, 막? 나 좀 앞뒤로 좀 웃기지 않았어? 하면서 앞에 있는 애, 뒤에 있는 애는 관객이었구나. 저희 세네 명 사이에서 재밌다는 네.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봤더니 배우는 아니고 네. 개그맨은 내가 가능성이 없진 않겠다 싶어서 이제 도전을 했죠. 그죠. 근데 개그맨이 되기에는 이런 비주얼이 좀 애매합니다. 아, 애매하더라고요. 왜냐면 예쁘장하게 생긴 비주얼은 정해져 있거든요. 뭔가 이 뭐 이제 선배들 이렇게 할 때 리액션 하는요. 그쵸. 그리고 예쁜 여자친구요. 그리고 이제 근데 들어가는 퇴장하는 역. 그런 사람 쳐놓고는 의외로 파격적인 역할을 연이어서 해냅니다. 그게 좀 굉장히 독특했어요. 혹시 시험 볼 때 좀 뭔가 임팩트 있게 심사위원들에게 어필한 거 아니에요? 이 예쁜 얼굴이 다가 아니다. 시험을 보고 한 번에 합격을 했거든요. 원샷 원킬. 보통 이제 7.8기라고 하는데 네. 그게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나중에 제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는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걸 알았지만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모르게 저는 떨어진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뭘 몰라서. 뭘 몰랐기 때문에. 저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김경아가 붙는다는 생각은 누구도 한 사람이 없었대요. 아, 진짜? 근데 저만 당연히 제가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1차 서류하고 2차 면접에 제가 1등으로 붙은 거예요. 심지어 네. 본인이 또 극작가 출신이 얼마나 잘 썼을까. 맛있게 그리고 살리고. 그 자신감에 내가 이제 자신감을 얻는 대본을 들고 들어갔으니 저는 뭐 앞뒤가 안 보이죠. 그랬는데 이제 3차 시험에서는 제가 이제 간신히 붙었죠. 어쨌든 근데 붙긴 붙었죠. 네네네.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앞으로 뭐 활동을 하면서도 계속 느끼시겠지만 이게 기싸움이에요. 스스로와의 기싸움. 그렇더라고요. 자신감이 없으면 진짜 꼬꾸라지기 쉬운 직업이 또 개그맨이거든요. 그런 자신감으로 개그맨 시험을 합격했으니 이런 공중파 방송에 네.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내가 공채로 들어갔으니 저는 그 다음날 제가 스타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개코는 그 당시 최고의 네. 콘텐츠였어요. 네. 네. 그런데 이어지는 그랬는데 현실은 뭐였던가요? 저는 커피만 탔어요. 커피만 타고. 반갑다. 몇 개월 탔어요? 저 3년 탔어요. 3년. 내가 졌다. 나 6개월 탔거든요. 3년 타고 주차권 심부름하고 보통 이제 그게 관문이거든요. 네, 예. 맞아요. 신입들의 맞아요. 어른 이제 선배님들 도시락 심부름 해드리고 맞아요. 그러면서 미스김을 뽑았냐? 뭐 이런 말들. 뭐 수두룩하죠. 네. 그런 자존감 꺾이는 비아냥거리는 멘트들이. 나중에는 저는 떨어진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던 그런 자신감은 어디 갔는지 내가 왜 개그맨이 됐지? 맞아. 내가 뭐 믿고 개그맨 시험을 봤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을 알고 계셨을 몰랐었어요. 때였어요. 그때 심지어 네. 알고 있어도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데 자존감이. 몰라서. 몰랐으면 너무 힘들었겠다. 뭐 그러니 이제 그 방송에 출연하지도 못하니 돈도 못 벌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하니까 나 그냥 그 막내 작가나 할 걸. 그러면 지금 뭐 3년 지나면은 어느 정도는 올라갔을 텐데 자꾸 후회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간호사 역할, 환자님 주사 맞을게요. 이렇게 들어가고 뭐 은행원, 뭐 다음 손님 그러고 들어가. 맞아. 그런 간간히 그런 것만 하게 되니까 갈증 나죠.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불안하고. 그리고 동료 애들이 이제 자기랑 같이 공부했던 뭐 전공자 뭐 이런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들이 또 이렇게 취직하고 나아간다고 앞으로. 근데 나만 계속 뒤로 가는 느낌이 그렇죠. 있죠. 그리고 이제 동기들이 하나씩 이름을 알릴 때. 맞아. 그게 제일. 저는 뒤에서
내 동기에 심부름을 해주고 있을 때. 그렇죠. 저도 동기 커피 심부름 꽤 했네요. 자존심이 엄청. 근데 상했죠? 사실 그게 내 스토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맞아요.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시더라고요. 네. 그죠? 네, 그러고 나서 맞아요. 빵 터진 게 언제였어요? 2008년도 3년이 지난 후에 그 사이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생활은 변하지 않았지만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하나님을 일을 어떻게 겪었어요. 만났는지도 네. 궁금해요. 그것부터 좀 들어보죠.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개그맨 시험을 본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전혀 몰랐었죠. 근데 제 친구가 굉장히 신실한 친구가 있는데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의 기도가 나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되게 든든했어요.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갈 때도 친구가 기도해 준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든든한 백처럼 있었어요. 신기하네. 네. 그래서 제가 자신감 있게 시험을 봤던 것 같고, 근데 제가 시험을 봐서 붙었지만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그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다는 말만 하지, 네. 교회 가자라는 말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거. 네, 저를 이제 부담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너 나 위해서 기도해줬잖아. 너가 기도한 하나님 나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제가 그렇게 좀 SOS를 쳤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밤마다 힘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 친구가 너무 반가워하면서 교회를 데리고 갔는데 또 교회를 데리고 가서 또 그랬어요. 교회에서 처음부터 너 너무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마. 3주만 다녀보자. 왜냐면 너무 어려울 수 있어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처음에 느낄 그런 어떤 어려움들, 맞아요. 좀 이렇게 막 손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문화적 충격. 부담들을 미리 얘기를 해줬어요. 너무 처음부터 겁먹지 말고 3주만 다녀보자고.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웬걸 갑자기 앉자마자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말씀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나왔던 찬양의 그 가사에 첫날 그 자리에서 제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손들고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제 나름은 바로 하나님을 영접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노래가 뭐였어요? 그게 그의 생각이라는 조중호님의 찬양인데 가사가 그 당시 제가 느꼈던 그 마음의 외로움들을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가사였어요. 살짝만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네. 뭔지 알겠어요. 외롭잖아요, 사실. 맞아요. 우리가 이제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그 기본적인 허기는 메꿀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근데 딱 그때 그걸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그 가사가 네. 고스란히 전달이 되네요. 누군가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이대로 놔두지는 않을 거라는, 나를 언젠가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메시지가 아, 내가 이렇게 끝나지는 않겠구나. 어떤 굉장히 든든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생활이 좀 바뀌죠. 그래서 이제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됐는데 어땠어요? 제 삶은 똑같잖아요. 여전히. 똑같죠. 네. 근데 내가 지금 하는 역할은 나는 커피 타는 일이야. 오늘은 내가 커피를 맛있게 타드리자. 바뀌는구나. 맛있게 타드리고 싶더라고요. 각이 바뀌어. 그래서 정말 좌로 10번, 우로 10번, 정말 한 알갱이도 남기지 않고 싹 녹여서 나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켰던 그 선배님을 생각하면서 타드렸어요. 그리고 주차권 심부름을 하면 막 제 나름대로는 궁서체로 막 이거 정말, 요셉일세. 정말 정성 들여서 쓰고 그러니까 되게 심부름을 쟤는 되게 개그를 잘해는 아닌데 경아한테 심부름 시키면 하자가 안 나. 깔끔하다. 경아는 일을 잘해. 이러니까. 근데 그 칭찬도 저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게 각이 바뀌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랬으면 놀리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똑같은 근데, 상황이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제 마인드가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이 축이 다 바뀌어. 생활이 안 바뀌어도 어머 어쩜 이렇게 즐겁지?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엑스트라 역할 하나에도 경아 대사 잘해요. 그리고 이제 저를 믿음이 가면
가는 거지 이제. 한 줄 대사를 시켜도 제가 대본을 싹 써오니까 세상에. 작가 출신이라서 그러니까. 경아가 잘해. 이런 선배는 칭찬. 편하지. 아이들만 툭툭 해놓으면 이제 그 써머리를 작가 출신의 후배가 쫙 정리해오니까 캐릭터 확실해진 거야, 하나는. 맞아요. 야무진 아이.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감사했고 점점 성실한 아이. 여전히 뭐 개그에서 두각은 못 나타내지만 그런 어떤 이미지의 변화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저희 힐링 토크 회복이 추구하는 예, 바로 그 메시지라는 완전히 생각이 회복됐죠. 들어요. 네. 기독교 채널을 보면 이제 예전에는 비포 애프터가 정확해야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뭔가 좀 줄 수 있다. 뭐 그런 강박관념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회복이라는 게 바로 극적인 기적일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나아가고 있는 과정을 이렇게 함께함으로써 회복되는 게 아닐까. 맞아요. 그렇잖아요. 경아 씨가 나타나서 갑자기 그런데 주님을 믿고 나니까 저는 그 다음 주에 10억이 생겼어요. 뭐 이런 거. 암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 이면에 있는 그 켜켜이 쌓인 이 일상들, 제 커피 타는 기술과 편지를 쓰는 마음과 마음의 영수증을 끊는 그 행복감. 이 충만함이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형성하는 게 아닐까.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2008년에 드디어 연예대상에서 여자 신인상을 네. 수상하기까지. 네. 사실 신인상은 인생에 딱 한 번 타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그거 한 번 감사해요. 타고 그 시기를 지난다는 건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아마 수상 소감을 제일 길게 얘기했어요. 야, 괜찮아. 대상보다 더 길게. 네 생방에서 이게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제일 먼저 받는 상이 신인상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게 너무 기뻤고 내가 무대에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게 그게 사실 경아 씨의 그 은혜가 아마 지금껏 계속 이제 출연하는 개그우먼들이 기도해주는 친구, 중보해주는 친구 이름에 경아 씨 이름이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 감동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충전을 해주시잖아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항상. 마음을.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함께 하신 그 개그우먼 정지민 씨. 정지민 정지민. 씨. 네. 정지민 씨가 약간 제가 항상 약간 러시아 미녀 몸매야. 막 맞습니다. 북유럽 스타일이야. 막 이러니까. 네. 선배님 자신감이 생깁니다. 막 그러는데 정지민 씨가 속살이 야들야들해요. 성격이. 걔 툭 건드리면 우는 친구. 맞아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얘기 나눠보고. 근데 정지민 씨 입에서 경아 씨 이름이 많이 나왔어요. 6년을 중보기도를 해줬다면서요. 근데 그 친구야말로 저랑 받았던 평가랑 좀 비슷했어요. 아무도 개그맨이 될 거라고 응원해주지 않았던 친구거든요. 에이, 참. 네. 왜냐하면 저도 개인기도 없고 특출난 외모도 없이 개그맨이 됐지만 그 친구도 누구나 박수 쳐줄 만한 개인기 없이 외모도 평범했던 친구인데 개그맨 하나가 꿈이었어요. 그 걔는 7번 떨어졌나? 그래요. 많이 네. 떨어졌더라고요. 실력에 비해선 좌절이 많았어. 근데 이제 다 포기하라고 해. 저한테 그렇게 조언을 해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만하라고 해. 나이 30에 붙은 친구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무명 생활을 많이 겪었으니까 포기하라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제가 속한 성경 공부 모임에 항상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 정지민이라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드디어 붙고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그렇죠. 그게 내가 그 사람이 믿는 신을 몰라도 특히나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직까지는. 알고도 또 이제 튕겨져 나온 분들도 계시고. 그쵸. 근데 방법은 단 하나인 것 같아. 기도. 맞아요. 그분들을 위한 기도. 저도 그래서 되게 든든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판단의 잣대를 대기에 앞서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숙제인 것 같고 그 숙제를 너무 잘하는 모범생을 만난 것 같아요, 오늘. 아닙니다. 저는 약간 날라리라. 저도입니다. 저를 위한 기도만 되게 뜨거워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휘 씨와 기도로 맺어진 어떤 또 커플이 되셨고, 정지민 씨는 같이 나와주셨었어요. 너무 아름답죠. 두 번은 보고 싶지 않아요. 걔 정말 오글오글해요. 두 분은 한 번만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나왔습니다. 따로따로 불렀어요. 그래서 건재관 씨랑은 결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실 개그맨들끼리 이렇게 맺어지는 커플
앞을 가끔 보는데 네. 스토리가 재밌더라고요. 또 들어보면. 권재관 씨랑 저는 이제 개그맨 동료죠. 동기인데. 아, 동기 같은 동기였구나. 동기예요. 2006년도에 같이 입사한 동기인데 네. 권재관 씨는 남자 동기 중에 맏형이고 저는 여자 중에 맏언니여서 아. 두 사람이 되게 해야 될 일들이 많았어요. 또 막내 개그맨들이 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많죠. 경조사도 많이 제일 다녀야 바빠. 되고 네. 챙길 게 많으니까 자연스레 둘이 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 붙어있는 시간도 많더라고요. 조장이 만나서 네. 연합했구나. 근데 되게 믿음이 가게 일을 되게 잘했어요, 열심히. 저를 되게 살뜰히 잘 챙겨주고. 그렇지. 여자는 또 그게 약해요. 뭐 어떻게 네. 챙깁니까? 얘기나 좀 들어봅시다. 내가 오늘 너 거기 가지? 내가 너 가는 길이니까 내가 너 픽업해서 가줄게. 얼씨구. 그래서 이제 저를 항상 태워다가 이제 해주고. 또 너무 늦게 끝나면 데려다도 주고. 데려다 주고. 얼씨구. 아주 잘한 근데 짓이야. 제가 어느 순간 점점 이렇게 길들여지더라고요. 네. 이게 개그맨 남자들이 참 수가 좋아. 보면 머리가 좋아. 여자 마음을 알아. 알아요. 그리고 그냥 되게 나 너 좋아해라면서 이렇게 로맨틱하게 해주는 것도 아닌데 친데레 툭툭 던지는. 요즘 츤데레라고 하죠.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도와주는 거예요. 쿵둥한데 다 챙겨줘. 정신 못 차리고 눈을 떠보니까 이제 같은 방 저는 안에. 이미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철부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머, 본인 입으로 또 철부지래. 너무 귀여운 표현 쓴다. 나 오늘 연애 얼마나 했어요, 그럼? 연애 3년 꽤 했네요. 횟수로 3년 하고 네. 결혼했죠. 자, 결혼하고 나니까 그 조장님 어디 가셨어요? 시험이 드나요 이제부터? 네, 조장님 조장님 어디? 이제 외동아들로 변신해 있더라고요. 이동아들. 독자예요? 네, 독자. 그거보다 중요한 건 어머니, 아버님 10년 만에 간신히 낳은 귀한 독자. 외동 아들이고 RH-5형의 아주 희귀한 혈액형을 가진 귀하디 귀한 보물단지가 제 남편이더라고요. 어쩜 그런 걸 안 들키고 그렇게 살았지? 알았는데 제가 무지했죠. 아니, 저는 한 10남매 장남 같았어요. 우직하고 약간 곰 같은 어떤 그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그리고 매력. 이제 후배나 동료들을 되게 잘 카리스마 있게 그래, 리더해서 독자 같지 않고 형제 많은 집 장남 같았어요. 근데 그거를 결혼하니까 드러나더라고요. 자, 그러면 아까 경아 씨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시부모님 얼굴 보고 살아요. 사실 네. 그럴 정도로 시어머님이 너무 잘해 주신다는데 네. 어떠세요? 시어머님이랑 관계는? 저는 지금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아, 진짜? 지금도 이제 아이 둘을 맡기고 나왔는데 아.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주시고 그냥 우리 아들보다 우리 며느리 참 신기해요. 우리 며느리 귀하고 아껴줘야 된다. 보통 독자 며느리면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라는 감정으로 출발하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경아 씨 어머니께서는 우리 귀한 아들의 며느리니까 우리 귀한 며느리가 됐다고. 우리 귀한 며느리 그렇죠. 그 공식이 진리죠, 사실은. 아직은 내가 힘이 있으니 너한테 집안일을 안 시키고 싶다고 이런 말씀을 대놓고 말씀하실 정도로 저를 너무 아껴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배우자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게 궁금하네요. 말이에요. 네. 시부모님 기도하셨어요? 근데 경아 씨가 아마 경아 씨가 충분히 선하고 좀 또 둥글둥글하고 어른들이 보시기에도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러니까 방송 그런 며느리인 것 같아요. 방송에 비치는 저를 이제 먼저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참 마음에 드셨대요. 근데 역시. 이제 근데 권재관이 저를 딱 데리고 오니까 예. 너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좋네요. 근데 이제 그 부모님, 양가 부모님이 다 크리스찬이 아니셨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어떤 계기로 교회를 나가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시부모님은 크리스찬이긴 하셨지만 네. 교회에 나가지 않는 아, 아주 모순된 크리스찬. 저희 부모님은 불교 신자였고. 네. 무슨 계기가 특별히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차차 이렇게 변해갔던 근데 거예요? 이제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저를 예뻐해 주시다가 오늘 배가 아프다고 하시더니 네. 드라마 같은 일처럼 병원에서 전화를 받은 거예요. 한순자 씨 아드님 되시냐고. 이 지경이 되도록 왜 병원에 안 모시고 왔냐고. 시어머님? 어머. 그러니까 왜? 배가 아파서 배가 너무 아파서 못 참겠어서 위 내시경을 받았는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위는 그 전에 좀 발견이 되는데. 저희 어머님은 바로 그 일주일 전에도 나 너무 오래 살면 어떡하냐 아이고, 아이고.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대식가셨어요. 어. 그런데 갑자기 모르셨던 거죠. 세상에. 네. 그래서요. 그래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3개월. 왜냐하면 간이랑 췌장에도 전이가 됐거든요. CT 결과. 심지어 전이가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수술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갑자기 들어온 비보에 몸둘 바를 이제 몰라 하던 중에 저희 이제 시 이모부님께서 목사님이신데 걱정하지 마, 아직 안 데려가실 거야 라고 이제 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냥 하는 위로 같지가 않고 정말 안 데려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시 아버님은 나의 신앙생활에 반성을 하시고 너희 어머님을 데려가든 안 데려가시든 나는 이제부터 주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선포를 하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는데 네. 전이가 됐다는 간이랑 췌장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술을 해볼 수도 있겠다. 신기하다. 열어보자. 네. 라고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그날도 우리가 수술실 들어가지만 바로 나오면 수술을 못 하는 겁니다. 2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면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지를 두고 수술실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3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수술 들어가는 거고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이 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위를 70%를 절제를 하시고 네.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올해가 5년째예요. 5년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세상에 그 네. 5년 동안 또 체크를 하잖아요. 네네네. 완치 판정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저희 아버님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기도를 다니시고 어머님은 그 사이에 이제 권사직도 받으시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회복이 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 고꾸라질 때 건강이든 무엇이든 고꾸라질 때 그게 끝나는 마침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 꼬리를 이렇게 늘려서 쉼표로 만들어주시는 그래서 그거 바뀌잖아요. 삶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되게 좀 무서웠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다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들어주시려나라고 생각해서 내가 기도를 그냥 한때는 내가 괜히 기도해서 우리 어머님 병 걸리셨나 괜히 보다. 시력.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기를 좀 기도할 때 그런 거 인간적으로 들잖아요. 잠깐만 이런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이거 망하고 일단 신앙을 갖는 건가 막 이런. 근데 다분히 인간적인 세팅인 것 같아요. 제 며느리 자녀된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겁이 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인도해 주실 것을 알기에 나중에 감사 제목이 됐는데 제가 그 뒤로도 또 우리 친정 부모님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속에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겁이 나는 거예요? 교회 가게 해주세요, 교회 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또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 같아서 왠지. 근데 같은 방법으로 역사를 하셨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살려내시잖아요. 기어코 하나님께서. 근데 제가 이미 한번 또 그런 것을 놀랬구나. 경험하니까 근데 좀 이번에도 제 마음 가운데 좀 담대함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엄마가 친정 엄마께서 유방암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걸 그 이제 소식을 친정 아빠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가 유방암이시래. 근데 제가 제 입에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 순간 아빠 섭섭하셨겠다. 근데 아빠는 이제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아시니까 할렐루야 이제 교회 가겠네. 그랬어요. 마음속에는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지만 그치. 그래서 저희 엄마가 입원한 그 병실은 아마 다 장로 권사님 병실인 줄 아셨을 거예요. 병원에서. 기도하시고. 수많은 목사님과 제 주변에 있는 신자들이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넘치니까 저희 엄마가 나 수술 마치자마자 교회 갈게 약속을 하시고 퇴원하시는 날 지갑에 정말 꼬깃꼬깃 숨겨놨던 부적을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퇴원을 하시면서 그때는 마음속에 또 유방암이라는 것은 저희 여자에게 있어서는 너무 겁나는 병이고 또 진도도 빠르다고 하는 병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되든 어떤 결론이 있든 난 하나님께 감사하자. 맞아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위암으로 투병을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처음에 이제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배척이 심하셨는데 가만 이제 기도해 드리고 계속 애워싸고 이제 연합된 팀이 계속 작정하고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는데 당해내실 분이 없죠. 그렇죠. 내 몸이 또 아파서 아프니까. 누워 계시는데 그때 이제 마음을 여시고 조금씩 영접을 하시면서 차츰
단계를 이제 밟아 나가시다가 결국 그게 이제 조금 더 안 좋은 상태가 돼서 가셨지만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완치가 되는 건 베스트죠.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결론이지만 뭐 진짜 심지어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네. 하나님이 개입을 시작한 순간 그분의 삶에 이 충만된 기쁨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맞아요. 어머니, 시어머님, 그리고 그 주변 가족들에게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느끼는 그 감사. 저희 아버지, 제가 감히 짐작 못하겠지만 홀로 그 고독하게 누워 계신 상황에서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아이처럼 좋아하시던 그 감사. 우리가 포커스로 생각해야 되는 건 그 감사의 영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하나님께 딱 그 믿음이 탁 생기는 순간 괜찮아요.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그랬어요. 감사해요. 완벽하게 안아주시고 그 고독까지 다 가져가 버리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맡기면 정말 게임 끝이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경아 씨가 그 맡겼기 때문에 할렐루야라는 게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그 감정을 이해해요. 네. 근데 이제 개인의 그런 어떤 감동이 모여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욕구로 하나님이 또 발생해 시켜주시더라고요. 네, 자, 네. 3단계입니다, 이제. 네. 그 다음 단계로 만들어주신 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경아 씨가 바쁜 활동 안에서도 엘라인이라는 네. 중요 공동체 모임을 또 함께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엘라인은 어떤 공동체예요? 엘라인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연락을 받은 섭외를 받았죠. 네네. 지금 엘라인이라는 모임을 하려고 한다. 그 당시엔 엘라인이라는 이름도 없었어요. 문화 사역 단체를 하고자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이제 리셋이라는 이름의 전도사님과 선배 개그우먼인 김선정 이제 언니죠.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셔서 만나봤는데 우리가 다양한 사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사역을 하면 시너지가 클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너는 개그우먼이니 사회나 또 MC 또 꽁트 면에서 해줄 수 있지 않겠냐 해서 그 당시 이제 정지민 자매와 제가 우리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진 걸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딱 만나서 거기에는 뭐 바이올리니스트도 있고 가수, 뭐 찬양 사역자, 개그맨, 많다. 네, 네. 배우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그러네요.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또 중보로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주실 텐데 네. 뭐 본인의 비전, 엘라인의 비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제 나름으로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지금 또 한 번 고민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내가 이 두 아이의 엄마로 지내는 게 맞는 것인가? 네.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달란트가 아직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실 텐데 내가 비전을 갖고 나아갈 것인가? 지금 고민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제 개그우먼 김경아로서는 더 나아가고 싶어요. 더 나아가고 싶다. 네. 그럼요. 네. 재능이 아까워요, 사실. 예, 우리가 이렇게 캐릭터가 보면은 짧고 굵게 갈 캐릭터가 있고 길게 갈 캐릭터가 있어요. 가늘고 길게. 적당하게 길게. 너무 가늘면 안 돼요. 적당하게 이 도서 출판 용어로 치면 베스트셀러도 좋지만 스테디셀러도 그거 좋아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네. 퀄리티가 보장돼 있어요, 스테디셀러는. 그렇게 쭉 가시지 않을까. 예, 승승장구하실 거예요. 원래 꿈이었던 글도 또 써보고 기대합니다. 싶고. 기대합니다. 원래 이제 말이 좀 빠른 분들은 손으로 가기가 좀 더딘데 다 갖고 계신 분은 하셔야 돼요. 자, 김경아 씨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든 어떤 때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알려주셨고요. 예, 그분의 개입이 쉬지 않고 이어가길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